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금 보다시피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저 혼자 당연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섭외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제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GTH 그레이트 티처 환웅 최한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른쪽 선생님부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열정 넘치는 야생마 유현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샘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환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꽉꽉이쌤 광라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흑토마 우준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샘중학교 2학년 1반 담임 맡고 있는 이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차 시를 찍게 될 건데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선생님들이 총 6차 시분을 찍게 될 겁니다. 오늘 1차 시는 선생님이 그 플라잉 디스크 원반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수업 중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안전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백핸드 던지기, 포핸드 던지기 두 가지 던지기 동작과 양손 잡기, 그리고 한 손 잡기 잡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 그냥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까 이제 얼티미트 게임을 우리 최종적으로 해볼 건데, 디스크를 던진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동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관계된 수업을 2차 시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얼티미트와 관련된 미니게임을 할 거예요. 얼티미트 관련된 미니게임. 그리고 마지막 최종 6차 시에는 실질적으로 얼티미트 게임을 최종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원반인데요. 사실 지금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식 얼티미트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입니다. 민규쌤? 네. 지금 들고 계신 게 어떻게 재질이 어떤지 좀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자, 지금 이 재질은 플라스틱은 아니고 맞아도 안 아프게 되어 있는 약간 스펀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성이 확보됐네요. 네, 안전성이 굉장히 확보된 이 플라잉 디스크도 약간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좀 특이하네요. 네, 이 플라잉 디스크는 이렇게 휘어도 안 아프게 고무 재질로 고무 재질. 끝에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끝에가 고무 재질이구나. 네, 민규쌤? 네. 이 원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이 원반은 보통 잠깐 원반 드시는 손님들 들어주세요. 각자 지금 원반 크기가 달라요. 보통 보면 원반이 보통 62cm 둘레가, 그 다음에 64cm 원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390g에서 430g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는 430g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벼운 거나 제가 들고 있는 것은 390g 정도. 이 정도 재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원반인 거죠? 원반, 디스크가 원반인데 플라잉 디스크니까 날아가는 원반이라는 뜻이 되겠죠. 원반. 그렇게 되는군요. 주한쌤? 네. 많이 지금 첫 촬영이라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플라잉 디스크 원반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플라잉 디스크 유래 같은 경우는 1940년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파이 접시를 놀면서 던지는 와중에 그 모습을 이제 건축 검사원인 프레디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보고 1948년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금속으로 제작을 하였다가 이제 차차 발전되면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플라잉 디스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짧은 이거 지금 여러분 저 솔직히 그냥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주한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이 접시라고 하는 그 먹는 파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는 접시를 던지는 거에서 유래를 해서
처음에는 금속 재질로 만들었다가 안전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가벼운 재질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로 나중에 점차 발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학생들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플라스틱 회사에서 나오셨나요? 살 뻔했어요. 네, 무튼 유래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네네. 저런 걸로는 그럼 친구들 맞춰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유현 선생님, 수업 중에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갑자기 저에게 묻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플라잉 디스크가 이렇게 안전한 소프트 재질도 있지만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질 원반이 직접적으로 얼굴에 맞으면은 정말 심한 경우에 이빨 나갈 수도 있고요. 치명적인 눈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얼굴 부분에 맞으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친구들의 얼굴 쪽으로는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던질 때 과도하게 손을 틀어버리면은 이 손목이 꺾이는 팔꿈치가 꺾이는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엘보우라고 하는 부상이잖아요. 네. 이게 던지다 보면 팔꿈치가 틀어져서 아픈 경우가 과신전돼서. 그렇죠. 과신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실제로 이 플라잉 디스크 수업을 할 때 어떤 그런 위험이 있었냐면 내가 친구들하고 둘이서 주고받다 보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날라오는 플라잉 디스크를 못 보고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유연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친구를 향해서 던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한 공간을 두고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그리고 던졌을 때 만약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블라인드 스카 한다 조심조심!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라도 감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하니까 꼭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네. 또 이거를 그냥 던지고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꽉꽉이 쌤 네.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플라잉 디스크로 할 수 있는 경기 중에 얼티미트라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얼티미트 경기를 우리가 이제 6차시 안에 배워보기도 할 텐데 얼티미트라는 경기는 7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이제 엔드존의 터치다운, 이 원반을 가지고 터치다운을 하면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런 럭비와 비슷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티미트 저희는 사실은 한 번 정도씩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럭비형 게임인데 이 디스크를 정해진 구역에 가서 받게 되면 1점을 얻게 되고요. 그 1점 점수 당연히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겠죠? 그래서 7대7 게임으로 선생님 그럼 럭비처럼 몸싸움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삑!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 플라잉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절대 신체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얼티미트 경기는요 신체 접촉이 없는 럭비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적겠죠. 네, 적겠죠. 네. 그러면 드리블 럭비처럼 드리블도 할 수 있나요? 들고 막. 삑! 그것도 안 안 되나요? 됩니다. 네. 디스크를 받은 사람은 이걸 들고 달릴 수 없고요. 그 정해진 자리에서 패스를 주고 받아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협동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물론이죠. 제일 중요한 게 친구들과 주고받고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도 여기 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내 친구가 이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그런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팀워크.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활동 아시는 분 있을까요? 플라잉 디스크. 제가 하나 더 알고 있는데 네네네. 방금 꽉꽉이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얼티미트는 움직이면서 하는 좀 활동적인 동적인 그런 스포츠라면은 영역형 경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좀 정적으로 하는 표적형 경쟁 활동이 있는데 표적형 도전 활동이죠. 도전 활동. 표적형 도전 활동. 네. 요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프, 다 골프 알고 있죠? 그 홀에다가 골프 공을 넣는 그런 경기인데 이 디스크를 가지고 이런 캐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간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캐쳐에다가 디스크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꼬린을 넣는 그런 플라잉 디스크 골프라는 경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 홀에 가장 적게 던진 횟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건 사실 이거 빨래통이잖아요. 우유통을 사용해도 되고 정식 그 디스크 골프용 골대가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구니도 괜찮고요. 지금 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지 이 거리를 저쪽 끝에까지 했을 때 내가 한 번에 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전진해 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규칙을 거리를 50m 두고 3번 안에 넣기라는 규칙을 정했을 때 3번 전에 넣으면은 더 잘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3번 이상, 4번, 5번째에 넣으면 조금 못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3번 안에 넣으면은 이제 그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는 디스크 골프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한 네.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예. 얼티미트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이 공인된 디스크를 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플라잉 디스크 골프 같은 경우는 골프를 멀리 칠 때는 드라이버로 치고 가까운 데서는 퍼터로 치는 것처럼 디스크의 그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정선호 선생님이 들고 있던 이 주황색 디스크가 디스크 골프용에서 마지막 던지는 용이에요. 요게 사실은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통 안에 어쨌든 작은 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큰 디스크보다는 작은 디스크로 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 골프도 크기가 다양해요. 내가 멀리 던질 때는 무거운 재질의 된 디스크를 던집니다. 그래야 무게가 있어야 멀리 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디스크가 중요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디스크 골프를 설명해 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얼티미트가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7명만으로 게임이 진행이 어렵잖아요. 7대7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 게스트 천안 세샘중학교 플라잉 디스크부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자, 학생들 정렬.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세샘중학교 여자 플라잉 디스크부입니다. 자, 저희 그러면 선생님 7분 그리고 학생들 8명 해서 지금 다음 시간 던지기부터 마지막 얼티미트 게임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